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연천이란 지역으로 귀농해서 올해로 5년째 방울토마토 농사 짓고 있는 청년농부 정기윤입니다. 네, 요즘 주말 농장을 임대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농장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나 처음 임대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텃밭 농장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텃밭 농장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연초에 시청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텃밭 농장을 운영 중인 분께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텃밭 농장 대여 기간 및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1년을 기간으로 하고 대여비는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조금만 대여하고 서서히 평수를 늘려나가는 게 좋아요. 농사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세 번째, 텃밭 농장에 필요한 비료는 어디서 구입해야 할까요? 농협자재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료는 보통 20kg이므로 조그맣게 주말 농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슈퍼21은 10kg짜리, 1kg짜리 소포장 비료로 판매하고 있어요. 네, 먼저 텃밭 위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텃밭은 일단 첫 번째, 해가 잘 들어오는 곳, 해가 잘 드는 곳에다가 텃밭을 하셔야 작물이 쑥쑥 잘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작물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 기를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 그런 곳으로 위치를 정하셔야 관리도 수월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한 작물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물이 뿌리를 뻗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큰 돌멩이들은 치워주면서 이 밭을 잘 고르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밭을 이렇게 예쁘게 잘 골라놨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작물을 바로 심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물을 심기 전에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밑거름 주기, 두 번째, 밭 갈기, 세 번째, 일학 만들기, 이 세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비료를 주고서 심어야 작물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더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슈퍼21 비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밑거름을 얼만큼 줘야 되지? 하고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요 비료 포대 뒤에 보면은 그 얼마를 시비해야 될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뒤를 보면은 저는 이것저것 심을 거기 때문에 과체류를 기준으로 잡을 건데요. 평균적으로 한 50kg? 60kg 정도를 주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이 60kg가 제가 텃밭을 하는데 그 텃밭에다 60kg를 사서 뿌리면 너무 많은 양이잖아요. 이 뒤에 단위가 적혀 있는데 10아르에 60kg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아르가 300평이기 때문에 30평이면 6kg, 3평이면 600g. 근데 저는 지금 한 1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00g 정도 주는 걸로 계산을 잡고 한번 비료를 담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215g 정도 담았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적은 양이죠. 이거 주자고 사실 요 20kg짜리를 주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1kg짜리로 소포장해서 판매하고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거를 구매하시면은 보통 1평보다는 많이 하시니까 사용량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200g 한번 밑거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뿌리고 있는 요 비료 슈퍼21, 그 20일 복비라고 많이 부르죠. 이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사랑받아왔던 그런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비료인데, 이 비료가 그 국내 토양에 가장 알맞게 설계되어 있는 비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비료 포대에 21, 17, 17 이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질소 21%, 인산 17%, 가리 17%, 굉장히 고성분 비료이기 때문에 조금만 뿌려주셔도 밭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처음 텃밭을 시작하시면은 뭐 작물을 한 가지만 심으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되게 심어보고 싶으신 작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질소, 인산, 가리 모든 비율이 굉장히 고성분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이 복합 영양제 같은, 종합 비타민 같은 그런 느낌의 비료랄까? 복비 21 이거 하나로도 좀 텃밭을 잘 가꾸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다 뿌렸는데요. 또 이거 비료니까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뭐 2배, 3배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작물에는 그 영양 결핍이란 것도 있지만 영양 과다해서 생기는 장애도 있기 때문에 딱 적혀 있는 만큼만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밭갈기, 비료를 토양에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땅에 물을 줬을 때 비료 성분을 잘 발휘해 줄 수 있게끔 하면서, 또 이런 돌 같은 거 있으면은 또 뿌리가 뻗는데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큰 돌 같은 거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밭을 부드럽게 갈아주면 토양에 공기층이 생겨서 작물이 비료를 흡수할 때도 더 도움이 되고 뿌리를 훨씬 더 수월하게 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잡초들을 한번 제거해 주고 작물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밭갈기 작업을 해주시면은 텃밭을 좀 더 나은 텃밭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랑 만들기 및 멀칭 작업인데요. 일단 이랑이라고 하면은 이랑이 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보통 농촌에 가셔서 작물이 심겨져 있는 거 보면은 작물이 그냥 평바닥에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요 두둑이랑 고랑이 있는 데다가 비닐을 씌워서 작물을 심어 놓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 두둑과 고랑이 있는 형태, 그걸 이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랑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이 이랑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다가 흙을 수북히 올려서 좀 작물이 심을 곳을 정해주고, 그 옆에 요 고랑은 배수로 물이 잘 빠지고 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두둑과 고랑, 이랑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비닐 갖고 와가지고 멀칭 작업 해주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해줄 작업은 요 멀칭인데요. 요 농촌에 가면은 꼭 작물 심겨져 있을 때 이런 깜장 색깔 비닐 위에다가 작물을 심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고서 작물을 심으시면은 거기는 그냥 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돼버립니다. 잡초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멀칭만큼은 진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 비료도 뿌리셔야 되고 멀칭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가 짧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데, 좀 길면은 여기다가 뭐 파이프 같은 거 끼워서 양쪽에서 잡고 있어주면은 한 사람이 돌돌돌돌 끌고 가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저는 짧으니까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둑 폭에 맞춘 다음에, 또 바람이 불면은 요 멀칭한 게 다 날아가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고정을 잘 시켜줍니다. 고정을 잘 시켜주고, 잘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뭐 비닐하우스에다가 작물을 심으시면은 바람이 좀 덜 치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꼼꼼히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냥 텃밭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면 뭐 태풍 같은 거 왔을 때 이 비닐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꼼꼼히 흙을 덮어주세요. 멀칭까지 텃밭 준비 끝! 네, 이제 멀칭까지 완료해서 이제 드디어 텃밭에 요 모종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요 모종까지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씨앗을 요 땅에다가 직접 뿌리면은 발화율이 요렇게 트레이에다가 하나하나 해서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이 텃밭에는 이 씨앗을 직접 뿌리시는 것보다는 모종 상태로 심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상추 종류들과 오이 이렇게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요 두둑의 폭을 한 90cm에서 120cm 정도? 그 정도로 좀 넓게 하셔가지고 좀 여기 하나 이렇게 심으시는 게 아니라 한 줄에 여러 개씩 그렇게 심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뿌리가 엄청 잘 감겨있죠? 이러면 이제 건강한 모종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요 구멍에 하나 이렇게 딱 심어주고, 그리고 여기 심으실 때 여기 어떤 식으로 심어야 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딱 땅을 파고서 심었을 때 모종의 표면이랑 땅이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그렇게 심어주면은 요 작물이 활착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한 줄에 3개씩 심어줄게요. 보통 지금은 요 상추가 이렇게 조그맣지만 커지면은 거의 이렇게 한 움큼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은 좀 떼주고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심으시려고 또 그 따닥따닥 붙여 심으시면은 나중에 오히려 이 상추가 잘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적치마 상추. 자, 일단 상추는 다 심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은 공간에 오이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는 두둑의 높이가 한 30cm 정도
이렇게 충분히 높여주시고 한 제식거리 50cm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이랑에 이렇게 두 줄씩 심어주시면은 딱 넝쿨로 유인해가지고 수월하게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지금 심어놓고 이 상태로만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인을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한번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렇게 주루에 받으셔가지고 끝! 네, 그러면 오늘 새로 만든 이 텃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원래 관리하던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고추를 좀 수확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제 텃밭에 고추를 수확하러 왔는데요. 제가 텃밭 농사를 지을 때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토마토 외에 다른 농사를 지을 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게 된 영상은 현해남 교수님의 이 작물 종합 영양제. 사람도 몸이 아프거나 하면 종합 영양제를 챙겨 먹곤 하잖아요. 이 작물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요소들을 슈퍼 21을 사용해서 단돈 500원에 만들 수 있는 현해남 교수님의 영상을 저도 찾아보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고추 수확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추를 수확해 볼 건데 좀 고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추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유인도 안 하고 살짝 태평농법 자연에 맡기면서 키웠는데 저보다 좀 더 다수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고추 말장을 받고 이 고추끈을 이용해서 유인도 해주시고 이 속에 나오는 순 같은 것도 제거해주면서 키워주시면은 저보다 좀 더 많이 수확하고 좀 더 튼실한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유인을 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NK 플러스 인이라는 비료를 한 3번에 걸쳐서 한 숟가락씩 이 고추가 심겨져 있는 이 옆쪽에다 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고추 근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좀 더 튼실한 고추를 수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텃밭에서 직접 따온 채소들이랑 그리고 제가 키운 토마토 그리고 오늘 사온 요 삼겹살을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한번 고기부터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금 텃밭에서 따온 고추. 이 텃밭 채소의 묘미.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채소는 이 갖다 먹는 채소. 네, 그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맛있는 채소는 본인이 키운 텃밭 채소 아닐까요? 네. 좋은 비료로 키운 요 잘 자란 텃밭 채소랑 고기랑 같이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말 농장이나 텃밭 하실 때 이 좋은 남해화학 비료 사용하셔가지고 이 텃밭 작물 잘 기르셔서 이런 삼겹살 파티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 농장, 텃밭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진 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려 봤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남해화학 비료, 여러분이 텃밭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토마토 농장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남해화학 비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